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교육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있고요. 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같은 교육적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의 의료적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돌봄 관련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형제자매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캠프, 부모 상담이나 교육 같은 사회정서적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기간은 12개월이 원칙이고요.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그리고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조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사가 의사 등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와 같은 장애, 그리고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성인들이 그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인 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이고요.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후견인이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약간씩은 다르고요. 성년 후견 심판은 그 후견 심판 청구 서류를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 의뢰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제 신문을 해서 후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이걸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 활동을 개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제도적으로는 확실하게 정비되지는 않았습니다. 후견인이 원래는 이제 대상자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후견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후견인이 담당하는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유용을 막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신탁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신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을 그 발달장애인의 주거나 여가, 그리고 문화생활, 요양, 치료,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 등 해당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개별 욕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계약 내용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 신탁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정을 하고 맞춤형 신탁 설계를 한 뒤에 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계약 체결에 따라서 계약을 실행하고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후견 신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종결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